발달에 관한 해설. 자, 발달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났다. 우리가 지능 발달도 발달이지. 항상 학자들은 유전이냐 학습이냐, 유전이냐 학습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발달에 관한 학설도 타고났냐, 생득설, 유전적인 거예요. 생득설. 뭐 지능도 그렇고 신체 구조도 그렇고 뭐 성격도 그렇고, 아니면은 생득이 아니라 학습, 경험이다. 경험설 있죠. 아니면은 생득, 경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부 다 맞죠. 다 맞으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전도 중요하고 생득도 중요하고 환경, 경험도 중요하다, 이런 설도 있겠죠. 타고났다, 그 유전자가 갖고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 부정설이에요. 어차피 타고났는데 어차피 타고났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고, 환경적 변화는 일부 작용을 하지만 2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관련 학자들 얼른 얘기할게요. 쇼펜하우어 철학자죠. 사람이란 소질이 지배하는 것이 소질. 그래서 미래 발전은 소질에서 결정된다. 일부 맞아요. 일부 맞다 그러죠. 절대적으로는 소질 없어도 노력하면은 조금 더 보완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런 강의를 상담이나 심리 갈 때 롬브로스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롬브로스는 골상학을 연구한 롬브로스 골상학을 연구한 거예요. 골상학. 이 학자만 중요했은 게 아니라 이 학자의 그 이론이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좀 세상 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성형외과 더 대박, 지금도 대박인데 더 대박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롬브로스가 이제 골상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골상들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할 때는 한두 명이 아닌 게 나름 많이 연구해서, 그랬더니 범죄자는 타고난 골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형이 있다, 범죄자 얼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그 자체가 그러면은 교육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대로 지지하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기 두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멘델 하면 생물의 특징. 멘델 하면 생물학이니까 그거는 유전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전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발달했을 때, 그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염색체에 관해서 공부를 조금 할 건데요. 아주 깊게는 못하고, 그럴 때 염색체 이상, 그거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럼 발달에 지장이 있는 건 지지가 되죠. 멘델. 그 다음에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 쌍생아 연구했어요. 교육심리학 손다이크 쌍생아 연구했더니 일란스 쌍생아,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같죠. 그래서 환경이 다른 데서 양육해도 나중에 보니까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중요하다, 소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겔톤도 가계 연구를 했어요. 지능이 우수한 집안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센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에 보면은 한 80% 유전에서 결정된다. 어찌 보면 저희 옆집 머리가 좋은 집안이야, 우리 이모 집 머리들이 다 좋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득설. 교육으로는 아니라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신체도 타고나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경험설은 뭐냐? 아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이거는 교육 만능이에요. 교육 만능설. 교육으로 가능하다. 이건 교육 부정이라면 교육으로 가능하다. 타고난 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래서 칸트 역시 위대한 철학자. 우리에게 교육을 다오. 그죠? 그거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우리에게 교육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같이 철학자. 사람이란 칸트는 교육을 필요한 유일한 존재이다. 그죠? 그 다음에 루소도 철학자. 세 가지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러던 학자. 이 자연이 외부 바람 불고 나무 있고 물 있고 이게 아니라 원래 그대로 본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라인데, 인간은 자연, 여기서는 그게야말로 자연, 환경, 사물, 인간, 이 세 가지로부터 교육된다.
라이프니츠가 우리에게 교육을 달라. 그럼 내가 성격을 다 만들어 놓겠다. 교육을 주며 교육하면은 반세기 이내 유럽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라이프니츠고요. 그 다음에 유학자는 조금 알아야죠. 우리가 그 학습 이론할 때 고전적 행동주의, 왓슨, 뭐 알버트 실험도 그러니까 철저한 행동주의 학자예요. 이 경험설은 행동주의를 엄청 지지하는 거죠. 행동주의에 관계되어 있어 경험한다는 거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자극과 경험을 어떻게 해서 환경 자극으로부터 경험을 하게 되니까 행동주의하고 학습이론에서 엄청 관계가 있는 것이 경험설이 되겠죠. 경험에 의해서 습득하는 거. 그래서 이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12명의 아이를 맡기면 원하는 대로 양육해주겠다. 환경 통제를 해서 행동 조성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전적 아주 대표적인 그 고전적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돼서 이 파블로프 다 연관성 있는 그 학자이죠. 그 다음에 로크, 인간은 백지다. 우리가 아이는 스폰지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지와 같아서 태어나서 이걸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죠. 그러면 맞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걸 많이 지지를 하겠죠. 타고난 것도 무시 못해. 중요해. 근데 뭐도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 우드워스의 상승설이라든가 우리 레빈의 장이론이 있어요. 학습 이론인데 그래서 인간의 행동 발달 유기체가 들어온 환경과 필드와 관계돼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한번 또 나올 때마다 익숙하게 써보면은 잠 삐아제는 뭐예요? 그 인지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커프카 같은 체제설, 발달의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발달하는 자와 역동적, 다이나믹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등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발달 연구, 최근 동향까지 보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심리학을 할 때 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거 본능할 때 생물학, 다윈 이런 것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행동생물학이 있어요. 행동생물학이라는 건 뭐 다윈이라는 사람 학자 다윈 진화론 그죠? 그래서 다윈의 연구의 기초에서 로렌츠 누구예요? 각인 이론 했대. 로렌츠에서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생동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우리가 환경에 다윈하면 진화론이 왜 진화를 해요? 유기체가 진화해야죠. 왜 환경에 적응하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 적응에 안 좋은 것들은 쇠퇴되고 환경 적응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행동생물학자가 주장하는 개인이 환경에 반응한다 이런 원리에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최근 연구 동향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유전관계 삐아제 얘기했지만은 삐아제 대비해서 꼭 대비는 아니지. 아동 심리에서 중요한 학자 비고츠키 있어요. 이거 비고츠키는 우리가 발달에서 되게 두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비슷한 견해도 있지만은 차이나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는 왜 조금 이게 비고츠키 얘기가 나오냐면 비고츠키 이론 자체는 1990년대 이제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좀 나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추세에 조금 더 이론적인 것이 맞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고츠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롬펜브로너의 생태 이론, 이건 또 중요하죠. 브롬펜브로너의 생태학적 이론, 브롬펜브로너의 생태 이론은 아동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여기서 무슨 생태 이론은 행동생물학의 보충 이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 보충 이론으로서 뭐 가정의 역사, 사회 경제적 수준,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질, 문화적 배경 이런 것과 관련 있다라고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동 발달 위해서 아동한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나눴는데 그 환경을 뭐 일단은 네 가지 체계로 나눕니다. 어떻게? 미시체계. 미시체계. 그래서 요 각각의 특성은 간략하게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시체계가 있고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중간체계, 그 다음에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예요. 이거 외에 하나 더 붙이면 이 어떤 체계에서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체계라는 것도 언급은 해요. 시간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뭘 활동하는 시간. 미시체계는 뭐냐? 지금 이 브롬페브론의 생태 이론은 아동과 환경과의 관계예요. 아동한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미시체계는 아동이 직접 교류하는 체계. 그래서 그러면 가정, 학교, 유치원 직접 교류해서 아동한테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미시체계. 중간 체계는 뭐냐면은 가정이 있고 아동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 그러니까는 내가 가정은 나한테 미시체계, 학교도 미시체계인데 가정과 학교의 관계. 이거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니까 이게 중간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학교에 적극적으로 가요. 집에도 적극적으로 있어요. 이럴 때 이 관계성을 보는 것이 무슨 체계이다? 중간 체계예요. 그럼 외 체계는 뭐냐? 직접 접촉하진 않아요. 아동의 외부에 있는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아동한테 영향을 주는 체계. 엄마 직장, 아빠 직장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엄마 직장이 어떠냐? 아빠 직장이 어떠냐? 아동이 내가 직접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있다. 그것이 외 체계고요. 거시 체계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부, 기구 이런 거 정말 아동이 직접 하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 그걸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거시체계. 그리고 비고츠키 사회문화이론은 비고츠키 이론 조금 더 걸 거예요. 여기서 간략하게 하면 인지발달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비고츠키인데 삐아제 인지발달에서는 이제 성숙되어 있는 단계를 본다. 비고츠키 하면은 지금 사회문화이론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최근 발달 연구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비고츠키 하면 시대, 역사, 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달 연구에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살펴본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할 건 행동생물학 알겠어. 이런 거 관심을 두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브롬펜브로너의 단편적으로도 생태학적 이런 브롬펜브로너의 생태학적은 어떻게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이거는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발달의 원리하고 발달의 연구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볼만 하다! 자, 생각하시면서 2차 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 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